65세 아내가 결혼 첫날 밤에 들은 충격 고백. 김소영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남편 박진우는 67세로 그녀보다 2살 많은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두 사람은 6개월 전 지역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고 책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시작된 대화가 깊은 우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랑으로 발전했다. 소영의 첫 번째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진우의 아내 역시 5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자식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두 노인은 서로에게서 위로와 동반자의 의미를 찾았고 주변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당일 소영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진우와 함께 작은 웨딩홀에 섰다. 비록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대부분 두 사람의 오랜 친구들과 자녀들이었고 모두들 이 늦은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소영 씨. 이제 정말 제 아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우는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보. 소영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6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 앞에서는 여전히 소녀 같은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진우의 집으로 향했다. 소영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진우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진우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집이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은 진우의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먹는 동안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을 나누었다. 소영은 진우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각자 씻고 침실로 향했다. 비록 노년의 결혼이었지만 첫날 밤이라는 것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소영은 새로 산 파자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된 머리카락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침실에서 진우는 이미 잠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소영 씨, 앉으세요. 당신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다. 소영은 진우 옆에 앉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소영 씨, 저는 사실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소영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실 박진우가 아니에요. 진우의 말에 소영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저의 진짜 이름은 이민호예요. 박진우는 제 쌍둥이 형이었어요. 진우. 아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소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쌍둥이 형이었다고요? 그럼 진짜 박진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영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했고 결혼한 남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왜 형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긴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와 형은 어릴 때부터 매우 달랐어요. 형은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저는 방탕하고 무책임했죠. 형은 대학 교수가 되어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저는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인생을 망쳤어요. 소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는 빚에 쫓겨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형은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겨주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고 형의 신분으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형의 연금과 재산으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형처럼 책을 읽고 형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형처럼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소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어요. 민호는 소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서관에서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은 제가 진짜 박진우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소영 씨. 당신에 대한 제 사랑만은 진짜예요.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 모든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비록 제 이름이 거짓이었을지라도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실했어요. 소영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민호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두 말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형이 공부할 때 저는 놀았고, 형이 성실할 때 저는 게을렀어요. 부모님도 형만 예뻐하셨죠. 그래서 삐뚤어진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일부러 형과 반대로 살았어요. 형이 싫어하는 일들을 골라서 했죠. 대학도 중퇴하고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 돈을 축내고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민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결혼도 했었어요.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지만 제 무책임함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는 전처가 데리고 갔어요. 아이가 있다고요?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35살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당연하죠. 아버지라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소영은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사랑한 남자가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이다.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며칠, 저는 형의 병실에서 간병을 했어요. 그때 형이 저에게 말했어요. 민호야, 너도 이제 진짜 삶을 살아봐. 내 이름을 빌려서라도 좋으니 진짜 사람답게 살아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형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형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 거군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형의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형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은 제가 아내를 잃고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은 다시 침대에 앉으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를 만난 거군요. 네, 도서관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다니요. 하지만 그때도 당신은 박진우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로 박진우가 되고 싶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분노, 실망,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책에 대한 지식, 교양, 그런 것들도 모두 거짓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진짜예요. 저는 형의 신분으로 살면서 정말로 공부했어요. 형의 책들을 읽고 형이 좋아했던 것들을 배웠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더욱 열심히 했죠.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저에게 들려준 과거 이야기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학 교수로서의 경험담들, 학생들과의 추억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것들은 형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형은 자신의 대학 시절, 교수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마치 제 경험인 것처럼 당신에게 들려준 거예요. 소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제가 사랑한 박진우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소영 씨.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영은 손을 뿌리쳤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은 일어나서 침실문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다른 방에서 자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소영 씨, 제발.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소영은 게스트룸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서 그녀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아침에는 행복한 신부였던 자신이 저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가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가 본 그의 모습들, 친절함, 배려심, 지적인 대화, 그런 것들이 모두 연기였을까?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 민호도 일찍 일어났는지 부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별로요. 당연히 잠이 오겠어요. 소영은 냉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감쌌다. 소영 씨,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 신분증, 출생신고서, 모든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서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당신 입장이라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소영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당신의 형, 진짜 박진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도요. 무엇이든 말씀해 드릴게요. 형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호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달리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책임감이 강했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았어요. 결혼은 언제 했나요? 형은 30살에 결혼했어요. 형수님은 같은 대학의 도서관 사서였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었지만 자녀는 없었나요? 아이를 원했지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형과 형수님의 유일한 아쉬움이었죠.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당신의 딸 이야기를 해주세요. 민호는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 딸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35살이고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연락은 안 하나요? 제가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요. 당연하죠. 제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전 부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혼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행이죠. 소영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분명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이 형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한 후 형의 친구들이나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냈나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형이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과 깊게 사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행동해도 사람들은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대학 동료들은 어떻게 했나요? 형은 은퇴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대학과는 이미 거리가 있었죠. 가끔 옛 동료들이 연락을 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활동을 줄인다고 둘러댔어요. 소영은 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럼 형의 친구들 중에 당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형과 저는 성인이 된 후로는 거의 만나지 않았거든요. 형의 친구들은 제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당신을 이민호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어차피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민호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 당신이 저를 만났을 때 진짜로 사랑했나요? 아니면 박진우 역할을 하기 위한 연기였나요? 민호는 즉시 대답했다. 진짜 사랑이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이 제가 평생 후회할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사랑만은 진실이었어요. 소영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장미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나요? 저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민호로서 제 진짜 모습으로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박진우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사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요. 소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는 65세의 나이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소영 씨. 당신도 그 시간 동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저와 함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요. 소영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다. 친정 어머니는 89세의 고령이었지만 아직 건강하셨다.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반가워하시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다. 소영아, 신혼인데 왜 혼자 왔니? 엄마, 잠깐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벌써 부부싸움이니?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소영은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구나? 네,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소영아. 그 사람이 너에게 잘해줬니? 네,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 사람을 사랑했고? 네, 사랑했어요. 그럼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니? 소영은 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하지만 엄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 거짓말은 나쁜 거야.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다면,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시간이 보여줄 거야.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거든. 소영은 친정에서 3일을 보냈다. 그동안 민호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소영은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로만 간단히 안부를 전했다. 3일째 되는 날. 소영은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예디옷을 만났다. 소영 씨, 결혼 축하해요.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 같던데요. 고마워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소영 씨 남편분과 똑같이 생긴 분을 봤는데 그분은 이민호라고 하더라고요. 쌍둥이신가 봐요. 소영은 깜짝 놀랐다. 어디서 보셨다고요? 시장에서요. 그분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이민호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똑같던데 정말 신기했어요. 소영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가 여전히 이민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집에 도착한 소영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영 씨, 드디어 연락을 해주시는군요. 당신. 시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할 때 이민호라고 했다면서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왜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제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소영은 놀랐다. 딸에게요. 네. 당신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고요. 딸분이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해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변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소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딸분이 뭐라고 했나요? 아직은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변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민호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군요.
네, 딸에게는 제 진짜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은 잠시 생각했다. 민호가 자신의 딸에게 연락한 것은 그가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다. 지금 집에 있어요. 네, 있어요. 곧 갈게요. 소영은 친정을 떠나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정원에서 장미를 돌보고 있었다. 소영 씨, 오셨군요. 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다. 딸분과의 통화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세요. 민호는 딸과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은이는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해요. 무리하지 않고 지은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소영은 민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딸분이 뭐라고 했나요?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소개해달라고도 했어요. 소영은 놀랐다. 정말요? 네, 아마 제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신에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첫째,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요. 어떤 작은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려요. 둘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천천히,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실을 밝혀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셋째, 당신의 딸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해야 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용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박진우가 아닌 이민호와의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민호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야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진짜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들을 소영에게 들려주었고 소영도 민호를 이민호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련은 이웃들에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민호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차근차근 진실을 말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하지만 두 분이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두 번째 시련은 소영의 자녀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소영의 아들과 딸은 처음에는 크게 놀랐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민호를 받아들였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소영의 딸이 민호에게 말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민호의 딸 지은이와 만나는 것이었다. 몇 달간의 전화 통화 끝에 지은이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만남의 날. 소영과 민호는 조용한 카페에서 지은이를 기다렸다. 지은이가 나타났을 때
민호는 감격해서 일어섰다. 지은아. 지은이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소영은 지은이에게 따뜻하게 인사했다. 지은씨,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께서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지은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버지가 정말로 변하셨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혼자서는 걱정이 됐거든요. 소영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저도 당신의 아버지를 잘 돌볼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어머니.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민호와 소영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고 지은이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다. 민호는 더 이상 박진우가 아닌 이민호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진우의 묘소를 찾았다. 민호는 형의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형, 저 이제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형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소영도 함께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박진우 씨. 당신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로 완성되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5년 후, 민호와 소영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처음 만난 도서관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여보,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소영이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읽고 있던 책이 노년의 사랑이었죠. 그때 당신이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 책은 형이 추천해 준 거였어요. 형이 말하길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거든요. 소영은 민호의 손을 잡았다. 형님 말씀이 맞았네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비록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소영 씨, 아니 여보, 민호가 말했다. 네.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가 만약 젊었을 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소영이 물었다. 글쎄요. 젊었을 때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 당신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까요? 확실해요.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에 만난 거네요. 맞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호는 요리를 하고 소영은 테이블을 세팅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었다. 여보, 지은이가 내일 온다고 했죠? 소영이 물었다. 네. 새로 사귀는 남자친구도 함께 온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지은이가 행복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저도 기뻐요.
지은이가 저 때문에 남자를 불신하게 될까 봐 걱정했거든요. 지은이는 강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요. 당신을 닮았으면 더 좋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남자친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지은이를 정말 아끼는 것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남자친구 김태준이에요. 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호는 태준을 반갑게 맞았다. 지은이를 잘 부탁해요. 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소영은 지은이에게 속삭였다. 정말 좋은 분 같아. 행복해 보여.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태준은 민호와 소영을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요. 민호는 겸손하게 말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영은 이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몇 개월 후, 지은이와 태준이 결혼 발표를 했다. 민호와 소영은 기뻐하며 결혼 준비를 도왔다.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어서 결혼식에서 아버지와 함께 걷는 것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지은이가 말했다. 지은아.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것이요. 민호는 감동해서 딸을 꼭 안았다. 고맙다. 지은아. 정말 고맙다. 결혼식 날. 민호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놓쳤던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화장이 번져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너무 감동해서. 저도 감동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민호는 축사를 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그리고 제 아내 소영 씨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지은이와 태준이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소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어요. 소영이 말했다. 네, 지은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도 멋있었어요. 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성숙해졌다. 몇 년이 더 지나 민호와 소영은 75세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소영은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성공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민호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수술을 받겠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요. 수술날 소영과 지은이, 태준, 그리고 소영의 자녀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다. 모든 가족이 민호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소영은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 지은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강한 분이에요. 꼭 괜찮을 거예요. 그래, 지은아. 너희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마침내 수술이 끝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중요해요. 소영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호는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보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소영은 매일 병원에서 그를 간병했다. 여보,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민호가 말했다. 안 돼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당신이 저를 돌봐주었으니 이제 제가 당신을 돌봐드릴 차례예요. 민호는 소영의 사랑에 감동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한 달 후,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를 맞았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이가 말했다. 응, 이제 괜찮다. 걱정 끼쳐서 미안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그날 밤, 민호와 소영은 오랜만에 함께 침실에서 잠들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가 말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당신과 결혼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80세가 된 어느 날, 민호와 소영은 결혼 15주년을 맞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지은이의 아이들이 외쳤다. 네, 지은이는 결혼 후 2아이를 낳았고 민호와 소영은 행복한 조부모가 되었다. 고마워, 우리 손자들아. 민호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큰 손자가 물었다. 민호와 소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란다. 소영이 말했다.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도서관에서 만났단다. 할머니가 책을 읽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지?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응,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단다. 김민호가 덧붙였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지난 15년을 되돌아보았다.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소영이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도요. 비록 복잡한 시작이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이잖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더 오래 함께 할 거예요. 민호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여보.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민호가 심은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이 장미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키운 거죠? 소영이 물었다. 그래요. 벌써 15년이 됐네요. 장미도 나이를 먹으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요.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정원 일을 계속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여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저와 결혼하고 싶어요. 소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할 거예요. 하하, 그럼 저도 처음부터 당신을 믿어볼게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연인들처럼 빛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영은 저녁을 준비하고 민호는 신문을 읽었다.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여보, 오늘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아이들과 함께 온다고 해요. 소영이 말했다. 그래요. 좋네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겠어요. 네, 정말 기대돼요. 저도요. 손자들이 또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많이 컸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니까요. 두 사람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죠?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가끔 꿈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현실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현실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의 아름다운 현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했다. 내일은 뭐 할까요? 소영이 물었다. 글쎄요. 도서관에나 갈까요? 오랜만에 책도 보고. 좋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 당신이 저에게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저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저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해주다니. 그때는 몰랐죠. 당신이 누구인지. 하지만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들의 꿈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대로 도서관을 방문했다. 1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도서관의 모습에 두 사람은 감회에 젖었다. 저기, 우리가 처음 앉았던 자리예요. 소영이 가리켰다. 맞아요. 당신이 노년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죠. 그 책, 아직도 기억해요. 물론이죠. 그 책 덕분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각자 책을 읽었다.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여보, 지금 무슨 책 읽고 있어요? 소영이 물었다. 인생의 황혼이라는 책이에요.
노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담긴 책이죠. 어떤 내용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에요.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공원에는 다른 노부부들도 많이 있었다. 저 부부 보세요. 정말 다정해 보여요, 소영이 말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요?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더 다정해 보일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걸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가 물었다. 물론이죠. 민호가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사진을 찍어준 후 젊은 여자가 말했다. 두 분 정말 다정해 보이세요. 몇 년 결혼하셨어요? 15년 됐어요. 소영이 대답했다. 와, 정말 부러워요. 저희도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용서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젊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고 갔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소영이 말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해가 저물어 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아이들과 함께 와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네요. 지은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지은아, 언제 왔니? 민호가 손자들을 안으며 물었다. 방금 왔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소영이 기뻐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까지 함께 살 거예요? 작은 손자가 물었다.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민호가 대답했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너무 사랑하거든.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진심으로 사랑하면 분명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져.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조부모의 말을 들었다. 지은이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보면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지은아, 너희 부부도 그렇게 될 거야, 민호가 말했다. 그럴까요? 물론이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면 돼. 태준이 덧붙였다.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 많은 실수도 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어, 소영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하셨잖아요. 그래,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소영이 말했다. 저도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용서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예요. 민호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평생 함께 해주세요. 물론이죠. 어디 가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몇 달 후, 민호는 갑자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소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민호를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소영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영 씨. 저는 점점 당신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해요. 민호의 병은 천천히 진행되었다. 소영은 매일 그를 돌보며 함께 산책하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민호가 소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민호가 물었다. 소영의 마음은 아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소영이에요. 당신의 아내예요. 아내라고요? 저에게 아내가 있었나요? 네, 1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민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소영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럼 제가 당신을 사랑했나요?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하나요? 소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지금도 사랑하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같은 사랑을 표현했다. 지은이가 걱정하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것도 사랑이야.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것으로 충분해.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소영을 알아보았다. 소영 씨. 당신이 소영 씨죠? 네, 맞아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괜찮아요.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소영 씨, 제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죠?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비록 기억이 흐릿해져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확실해요. 소영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소영은 끝까지 그 곁에 있었다. 어느 겨울날 민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소영은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저예요. 소영이에요. 민호는 힘들게 눈을 떴다. 소영 씨.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민호는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생에도 만나요. 네, 꼭 만나요. 그것이 민호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소영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지은이와 가족들, 그리고 두 사람을 알고 있던 모든 이웃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아버지가 편안해 보여서 정말 많이 사랑하셨죠? 응,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사랑받았어. 장례를 치른 후 소영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민호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소영은 민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가 쓰던 일기장을 발견한 소영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았다. 소영 씨와 함께한 15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비록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소영 씨가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덕분에 나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고맙다. 사랑한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 후 소영은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지은이와 손자들이 자주 찾아왔고 이웃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어느 날 소영은 민호와 자주 갔던 도서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늦은 사랑의 기적지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책을 읽어보니 자신과 민호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 복잡한 과거,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였다. 소영은 그 책을 읽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비록 민호와의 만남이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 사람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몇 년 후, 소영도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민호 옆에 묻혔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사랑하는 부부, 박진우, 김민호와 김소영.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는 복잡했지만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그들의 집은 지은이가 물려받았고 정원의 장미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봄날, 지은이는 아이들과 함께 조부모의 묘소를 찾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감동했다고 해요. 지은이는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두 분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장미꽃잎들이 흩날렸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다.